나 혼자 끝내는 독학 러시아어 첫걸음 7번째 수업 День седьмой. Я живу в Москве. 저는 모스크바에 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핵심 문장 먼저 살펴볼게요. Она думает о работе. 그녀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희가 처음 보는 전치사 오가 나왔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전치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치격은 러시아어 문법에서 6번째에 해당이 되는 격입니다. 전치격이라는 이름에 이미 힌트가 나와 있어요. 바로 전치사 없이는 사용이 되지 않는 격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질문으로는 아꼼, 아총이 있습니다. 아꼼, 아총. 무엇에 대해서 혹은 누구에 대해서. 자, 위에서 우리 격 배울 때 이미 이야기했던 거 있죠? 격은 항상 형용사, 인칭, 대명사, 그리고 성, 수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 우리 전치사 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치사 오는요, 모음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가 또 모음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발음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알파벳 B가 나옵니다. ob. 그래서 육격, 전치격에서 사용되는 전치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o 혹은 ob입니다.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 거라서 딱히 뭐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뭐 외워야 된다든지 이런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익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명사와 형용사의 전치격 어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명사일 경우, 자, 우리 격 변화에서 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수, 그리고 복수. 단수 명사, 우리 그룹으로 나뉘죠?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자, 1번 그룹에 해당이 되는 명사일 경우, 예를 들어서, 크니가 책이라는 단어입니다. 크니가를 살펴보았을 때 전치격에서는 어미가 예로 변화합니다. 크니게. 그런데 보통 교과서, 다른 교과서를 또 보시면요. 전치격에서는 항상 앞에 꼭 이렇게 전치사 오를 같이 붙여서 표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어미 변화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크니가, 전치격은 크니게. 2번 그룹, 자, 자음으로 끝나거나 오, 예로 끝나는 단어들이 2번 그룹 명사에 해당이 됐었죠? 2번 그룹도 마찬가지로 예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단어 또르트, 자음으로 끝이 나요. 또르트가 전치격에서는 또르제가 됩니다. 3번 그룹, мяхкиз나로 끝나는 여성 명사가 3번 그룹이었죠? 3번 그룹 명사일 경우 전치격에서 어미가 이로 변화합니다. 노치, 밤이란 단어예요. 노치란 단어가 전치격에서는 노치가 됩니다. 복수에서는요, 명사가 야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레, 자, 가라, 산이라는 단어인데요. 가라가 복수가 되면은 고리가 됩니다. 고리, 복수 단어가 전치격이 되면은 가라. 자, 여기 보시면요. 악센트가, 이 강세가 아에 나와 있어요. 자, 가라. 쓸 때는 오지만 강세가 뒤에 있는 알파벳 아에 있기 때문에 발음을 하실 때는 가라. 오가 아 발음이 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드려야 될 점은 러시아어에서는요. 전치사에 강세가 절대 없어요. 때문에 전치사와 뒤에 명사를 마치 한 단어처럼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 혹은 오브 이 전치격의 전치사일 경우에 한 발음으로 뒤에 명사와 한 단어처럼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오가 아 발음이 됩니다. 아브. 예를 들어서 자, 위에 우리 이야기했던 이 산들에 대해서 오가라일 것 같지만 우리 발음을 할 때는 아가라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발음을 하셔야 돼요.
자, 형용사 전치격 변화 한번 살펴볼게요. 형용사 단수, 여성 그리고 남성, 중성으로 나뉘죠. 여성일 경우에 전치격에서는 오이, 예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스나야, 전치격에서는 야스네이, 야스네이. 자, 마찬가지로 강세가 야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오는 아 발음이 나요. 야스네이. 남성 단어 야스네이 혹은 중성 형용사 야스네이의 일 경우에는 전치격에서 옴 혹은 요옴으로 변화해요. 어미가 때문에 야스남, 야스남. 복수 살펴볼게요. 복수는요. 자, 예문 야스네이의 이 의의 어미가 의 혹은 이로 변화합니다. 때문에 야스느, 야스느.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Я рассказываю о фильме. 저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전치사 오 그리고 뒤에 있는 film 한 단어로 발음해서 이 전치사는 아 발음으로 하셔야 돼요. Я рассказываю о фильме. Анна читает книгу об экономике. 안나는 경제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자, 위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거 있죠. 에코노미케 경제. 모음이기 때문에 앞에 이 전치사 오 뒤에 알파벳 V가 따라 붙습니다. 앞 에코노미케. 자, 조금 더 자연스럽게 현지인처럼 발음을 하자면은 이거를 한 단어처럼 안나 читает книгу об экономике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안나는 경제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인칭 대명사의 전치격 변화를 살펴볼게요. 자, 인칭 대명사 야, 드, 온, 안나, 뭐, 왜, 아니 총 6가지가 있었죠. 야, 내가 혹은 나에 대해서 라고 변화를 할 때는 처음 보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오, 뭐. 이유는 뒤에 오는 문니에가 자음이 2개가 연속으로 붙어서 이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오도 아니고 오부도 아닌 오보가 붙습니다. 하지만 발음을 할 때는 강세를 뒤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아바문니야, 아바문니야. 뜨이, 아찌비야, 온, 안녕, 아나, 안니, мы, 안나스, вы, а вас, они, о них.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Он говорит обо мне. 그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Они помнят о нас.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브. 하지만 발음을 할 때는 항상 ab입니다. 이렇게만 발음하시면은 완전 현지인하고 비슷하게 발음을 하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핵심 문장 살펴볼게요. Я жду друга в кафе. 저는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의문사 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의문사 그제, 어디에서 장소를 뜻하는 의문사인데요. 이 장소를 뜻할 때는 전치사 v 혹은 나가 붙습니다. 그제 올가, 올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올가 в школе, 올가는 학교에 있습니다. 자, v 혹은 나 전치사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v는 무엇 안에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나는 사물이 밖에 있거나 딱히 안과 밖을 구분 지을 수 없을 때 나라는 전치사가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В книге есть информация. 책 속에 정보가 있습니다. 자, v 전치사 뒤에 книге, 원래는 주격이 크니가 1번 그룹 명사이기 때문에 전치격, 육격에서는 어미가 예로 변한 거예요. В книге есть информация. 책 속에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
이 정보처럼 책 속에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책 위에 다른 물건이 놓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나 크니게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의미가 완전까지는 아니고 약간 달라지겠죠? v 크니게, 나 크니게. 이것처럼 이 두 개의 전치사는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이 무언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v 전치사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나 전치사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예문 하나 더 살펴볼게요. школьники читают книгу в библиотеке.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자, 비블리아티에게 도서관은 이미 어떤 건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관 외벽에서 무언가가 위치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블리아티에게가 되겠죠. 문장 그리고 단어 상황을 조금만 파악을 하시면은 바로 어떤 전치사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나 전치사 한번 살펴볼게요. 사물이 밖에 있거나 안과 밖을 구분 지을 수 없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마리아 отдыхает на острове. 마리아는 섬에서 쉬고 있습니다. 섬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모든 것이 다 뚫려 있는 그런 의미가 돼요. 때문에 на острове. 자, 섬 위에 어딘가에 있어 이런 표현이 되겠죠? Мария отдыхает на острове. Папа сейчас на работе. 아빠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지만 직역을 하자면은 아빠는 지금 일하는 곳에 일터에 있습니다. 자, 일하는 곳은 만약에 우리가 아빠는 지금 사무실에 있어. 지금 본인 회사 사무실 어떤 캐비닛 안에 있어. 이렇게 하면은 v라는 전치사가 사용이 됐겠지만 그냥 일터. 이게 아닌지 바뀐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때문에 여기서도 전치사 나가 사용이 됩니다. Папа сейчас на работе.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간다. 혹은 차를 타고 간다. 이러고 할 때는 우리가 상상했을 때는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차 아니다. 그래서 v라는 전치사가 사용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를 타고 가다 라고 할 때는 꼭 전치사 나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Я еду на машине. 저는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 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 전치사 안과 밖 굉장히 뚜렷할 것 같지만 여러분 러시아에서는 항상 그렇듯 이번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아닐 것 같지만 밖을 칭하는 나가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거꾸로 바뀔 것 같지만 안을 뜻하는 v 전치사가 사용이 되기도 해요. 한번 살펴볼게요. горы в горах. 자, v 전치사가 사용이 되고요. отпуск в отпуске. 휴가, 마찬가지로 휴가. 아까 일터, 나라보지처럼 아닌지 바뀐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나 전치사가 사용이 돼야 될 것 같지만 v가 사용이 되고요. кухня, на кухне. фабрика, на фабрике. вокзал, на вокзале. почта, на почте. 건물 안, 어떤 장소, 안에 있는 장소를 뜻하기 때문에 v 전치사가 사용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 전부 다 예외라서 나가 사용이 됩니다. командировка, в командировке. 마찬가지로 전치사 v예요. родина, на родине. 고향에 전치사 나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이거 첫 번째 예외 고르 산에서 v 가라 여기 혹시 특이한 거 혹시 눈치 못 채셨나요? 바로 복수 어미가 사용이 됐어요. 그쵸? 산이면은 단수도 있는데 분명히 가라 왜 여기 예외에서는 굳이 복수가 나왔을까요? 왜냐면 여러분 특정 산을 우리가 의미를 할 때는 아까 섬처럼 나가리에 라고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산에 갈 거야. 우리 산에 있어 지금.
어떤 산인지 이제 대화의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복수로 전치사 v와 함께 가라가 사용이 되지만 어떤 특정 산, 뭐 한라산에 있어, 지리산에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치사 나 그리고 단수로 사용이 됩니다. 나 가리. 세 번째 핵심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Сегодня мы ужинаем дома. 오늘 우리는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전치격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전치격 어미가 예가 아니라 우로 변하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전치격 어미에서 다 예다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또 있어요. 자, 전치격에서 예가 아닌 우로 변하는 예외 명사들 한번 살펴볼게요. lhes, lhesu, sad, sadu, aeroport, в аэропорту, шкаф, в шкафу 혹은 на шкафу. 왜냐하면 옷은 옷장 안에 들어있지만 어떤 사물이 옷장 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в 혹은 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берег, на берегу, пол, на полу, мост, на мосту, год, в году. 이렇게 우 어미를 사용하시는 전치격 예외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Мы гуляем в саду. 우리는 정원에서 산책합니다. 자, 예외 이게 다가 아니에요. 명사 중에 이야 혹은 이예로 끝나는 단어는 전치격에서 어미 이로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서 Мы учим новые слова на лекции. 주격은 лекция. 자, 어미 이야. 이기 때문에 전치격에서는 이로 바뀌었어요. Мы сейчас в общежитии. 우리는 지금 기숙사에 있습니다. 자, 기숙사의 주격은요. общежитие. 이에 어미로 끝나기 때문에 전치격에서 이로 변화했어요. 우리가 어떤 장소를 뜻할 때 뭐 공원에 있어, 학교에 있어 이렇게만 말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것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здесь, 여기에, там, 저기에, справа, 오른쪽에, слева, 왼쪽에, внизу, 밑에, вверху, наверху, сзади, 뒤에, впереди, 앞에, wizде, 모든 곳에, everywhere 라는 영어 단어랑 비슷해요. нигде, 아무 데도 없다 라고 할 때 nigде, 그리고 дома, 집에. 이렇게 특이하게 집은요 여러분 어떤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굉장히 포근하고 아늑한 중요한 장소라서 그런지 러시아에서 이 집이라는 단어를 다 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부사처럼 뺐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집에 있어 라고 할 때 야 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에는 вверху 그리고 наверху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 вверху는 어떤 공간의 위쪽 부분 위쪽에 있다. 그런데 наверху는 위치를 의미할 때 наверху라는 단어를 씁니다. вверху, наверху.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вверху шкафа стоят коробки. 옷장 위쪽에 상자들이 있어. 자, 위쪽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моя комната наверху. 내 방은 위층에 있어. 내 방의 위치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наверху가 사용이 됩니다. 약간 의미상
차이가 있어요. naверху 그리고 вверху. 네 번째 핵심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Он играет на гитаре. 그는 기타를 연주합니다. играть. 여러분, играт이라는 이 동사는 러시아어에서 굉장히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선 играт의 번역을 살펴보면은 놀다, to play, 그냥 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играть 뒤에 어떤 전치사와 격이 사용이 되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영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играть в 라는 전치사 뒤에는 대격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게임을 하다, 게임을 한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играть на 그리고 뒤에 전치격이 사용이 되면 연주를 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악기를 다룰 때는 играть на 그리고 전치격이 사용이 되고요. 뭔가 게임을 할 때 축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컴퓨터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в 전치사와 대격을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세라핌 играет в компьютерную игру. 세라핌이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자, 게임을 하죠. 게임이기 때문에 v 그리고 대격 어미가 사용이 됐어요. 하지만 Женя играет на 피아니но. 제냐가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피아노 악기죠.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나 전치사와 전치격이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 피아니나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격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인 것 뿐이에요. 아까 만약에 기타처럼 기타라 1번 그룹에 해당이 되는 명사이기 때문에 전치격에서 어미 예가 된 겁니다. Женя играет на пианино, он играет на гитаре.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자주 사용이 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러시아어 토르플 시험을 볼 때도 가장 자주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учить, изучать, учиться 입니다. 세 가지 단어의 뜻은 다 똑같아요. 공부하다. 뜻은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살짝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용되는 격과 전치사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учить 뒤에 대격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르치다 혹은 외우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언제가 가르치는 거고 언제 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은 간단해요. 문장을 살펴보시면은 이미 그 안에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마 учит дочь. 엄마가 딸을 가르칩니다. 자, 우리 딸을 외울 수는 없겠죠? 때문에 의미상 엄마가 딸을 가르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учить 뒤에 кого 누구를 한다면은 당연히 가르치다가 되는 거고요. учить 대격 나머지 질문 있죠? 또 무엇을 되면 이것은 외우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студент учит новые слова. 대학생이 새로운 단어들을 외웁니다. 이거는 죽어 있는 거죠. 우리 이야기했던 거 사물, 죽어 있는 것, 그리고 사람. 가르치다. 여기는 외우다. изучать 단어 살펴볼게요. 뒤에 대격이 사용이 되는데요. изучat이라는 단어와 뒤에 대격을 사용하면은 어떤 학문을 익히다. 어떤 학문을 조금 더 자세히 파면서 익힌다? 정말 자세히 공부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муж изучает русский язык. 남편이 러시아어를 배웁니다. 러시아어 학문이죠. 때문에 изучает. русский язык. 이거는 수학, математика가 될 수도 있고 역사, историа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에 이제 학문을 익히다라고 할 때 изучать 단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учиться 공부하다. 뒤에 전치사 в, 나 전치격이 사용이 되면은 어떤 장소에서 공부를 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сын учится в школе. 아들은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즉 어떤 장소, 내가 공부를 하는데 어디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의미가 중요할 때는 우치사와 v나 전치사 그리고 전치격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우치사라는 단어는요. 뒤에 동사 원형과 함께 사용이 되기도 해요. 의미는 무엇 하는 법을 배우다. Девочка учится плавать. 소녀는 수영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처럼 뒤에 동사가 붙을 때는 우치사라는 단어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치사, 우리 이제까지 항상 치로 끝나는 동사들을 대부분 봤는데 여기 보시면 갑자기 샤가 등장을 했죠. 이런 동사의 변화는요. 간단해요. 이 우치즈,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 우치즈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뒤에 샤를 붙여주면 됩니다. 우리 뒤에 레슨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올 거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учиться, изучать, учить. 회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나, где мой учебник? 마리나, 내 교과서 못 봤어? Все книги стоят на полке. 책들 전부 선반 위에 있어. Там нет учебника. 거기 교과서가 없어. Учебник точно на полке. 교과서는 분명히 선반 위에 있어. Ах, вот он лежит на полу. 아, 저기 있네. 바닥에 있구나. 자, 여기서 보시면요. 두 가지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книги стоят 혹은 учебник лежит. кни가처럼 стоять 혹은 лежать. 책은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사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서 있다라는 동사를 쓰고 눕혀져 있으면 лежат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книга стоит, книга лежит. 마찬가지로 이 учебник 또한 의미는 교과서지만 어쨌든 책이죠. 때문에 учебник стоит, учебник лежит.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수업에서 전치격 아꼼, 아춤 살펴보았죠. 명사, 형용사, 그리고 전치격의 어미 변화 살펴보았고요. 인칭 대명사의 전치격, 어미 변화도 또 살펴봤습니다. 전치격에서 사용이 되는 질문은 아꼼, 아춤 말고도 우리 где 있었고요. 이 그제라는 의문사는 항상 전치사 v 그리고 나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우리 전치격 예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뭐 사두, varpartu처럼 어미가 우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고 이야 혹은 이예로 끝나는 단어들은 전치격에서 어미 이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здесь, там, наверху, вверху 우리 함께 살펴보았고요. играть,의 용법. 자, играть 뒤에 v, 나 전치사와 함께 대격이 사용이 되면 게임을 한다. 하지만 나 뒤에 전치격이 사용이 되면 악기를 연주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учить, изучать, учиться, 공부하다 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언제 어떤 격과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되냐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진다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учить, 까부, 가르치다. учить, что, 무엇을 외우다. изучать, что, 학문을 배울 때 우리가 사용이 되고요. учиться, где, 어디에서, 혹은 무엇을 하는 법을 뒤에 동사, 원형이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учиться 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7번째 레슨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그럼 이제 8th 레슨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파이시바.